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오랜만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한 2, 3주가량 방송을 좀 못 드렸고, 어, 어쨌든 다시 이제 대한전선을 하게 되었는데, 또 오자마자, 제가 오늘 이제 왔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또, 이렇게 안 좋은 이슈로 또 찾아뵙게 돼서 좀 유감스럽긴 한데, 어쨌든 또 잘 풀어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상개미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좀 해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 그냥 대한전선을 어떻게 보면은 이 계속 이끌고 가야 하나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좀 이끌어 가는 게 본분이 아닌가 싶어요. 3년 동안 또 방송을 계속 찍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었고 어,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방송이 별로고 그냥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싶으면은 방송을 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좀 같이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전선의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기관계에서도 매도를 많이 했고요. 오늘 개인 물량이 조금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저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평단가나 투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접한 것 같긴 하고 외국인이 제가 없는 동안 그 기관계가 계속 매도를 했네요 또. 근데 우선적으로는 외국인 매집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줄곧 하락하는 패턴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증 전까지는 어떻게 횡보하는 어떠한 박스권을 좀 그려주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요때 유증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때 유증한다라고 해서 이때도 주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박스권 잡고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평단가 이상으로 가서 우리가 수익권에 도달을 한다라는 걸로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른 시점으로 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대한전선의 과거를 항상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는 주식이란 거는 대응을 하려면 과거를 무조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첫날 상장한 회사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를 저희가 브리핑하지를 절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표본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대한전선 표본이 많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이때 과거에요. 이때 과거에도 시설 자금 2천억 원 들였고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880억, 888억 정도 들었고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이 한 2천억 정도 해서 거의 한 그때도 5천억 가까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때죠. 그래서 이때 하락했다가 다시 뭐 상승은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 박스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박스권.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상승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해줬어요. 여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부분이랑 유사하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때도 거의 한가, 시가에 거의 마이너스 27% 찍다가 종가가 12%였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시가가 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16% 만 원 정도, 만 20원에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유증, 권리락을 막고 그리고 유상증자가 실행되는 날 상한가를 치면서 다시 박스권 횡보해주고 또 큰 상승을 이어가줬어요. 한 23% 정도. 근데 요 패턴이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떠한 그림은 이 마이너스가 별로 안 심하신 분들은 솔직하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나는 애를 장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대한전선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가 얼마 안 된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유상증자 참여를 하시지 마시고 조금 횡보했을 때 털고 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 좋은 그림이고 2만 원 이상 제가 항상 말씀드린 2만 원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이나 뭐 한 마이너스가 내가 퍼센테이지로 나눌게 마이너스가 내 20%에서 30%
사이나 30% 이상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를 오히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과거, 사실은 여러분들 이때 대한전선 있죠. 이 유상증자 하기 전에 대한전선은 지금의 대한전선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실적도 안 좋았고요. 좋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유상증자 이슈도 있지만 실적 이슈도 있고 그때 원전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서 대한전선이 큰 상승을 했던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한전선의 어떤 유상증자 부분은, 과거 유상증자 부분은 우리는 볼 필요성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유상증자, 이 과거의 2021년도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을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됐냐? 이때가 아까 말했던 차트 그 구간입니다. 보시면 시설 자금이 2천억 원,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2천억 원.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악재예요, 악재.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 금액 50% 이상 되는 금액이 운영자금하고 채무상환, 요거는 완전 큰 악재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주가가 결국에는 권리락 이후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대한전선 실적이 좋지도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종목 분석 가보면 2021년에 보시면 지금하고는 완전 매출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체가 달라요. 이때도 보면 부채 비율이 266, 그렇죠? 자본 유보율은 너무 작게 나왔고 이때도 좋지 않았고요. 퍼수치나 BPS도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었어요. 2021년 당시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 상황 보면 실적이 우선 매번 사상 최대치죠. 그러니까 주가를 안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HMM, 뭐 하림, 뭐 이런 것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뭐 호방건설이 어떠한 주도적으로 이 대한전선의 어떠한 매출 부분을 다른 데다 뭐 쓰고 있다, 이런 추측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기 마련이지만 크게 영향을 볼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어떤 공시가 나오지 않는, 주식회사 상장한 회사들은 내가 타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는 무조건 공시로 남겨야 됩니다. 그걸 남기지 않는 경우는 3%, 5% 미만 이내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의무 공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무조건 의무 공시로 요걸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의 대한전선 유상증자를 보면 물론 유증을 계속하는 건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시설 자금으로 5,250억 원을 거의 전부 다 쓴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해저 케이블이죠.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대한전선이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는데 자기네들 돈으로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주의 어떤 돈을 활용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어쨌든 강행을 하는 거죠. 사실 요번에 유상증자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지만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만 그냥 실패할 거라고 바라는 것 뿐이지 다른 세력들은 유상증자 참여할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해도 악재로 작용하고요. 오히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얘네가 이 미래 모멘텀이 있는 신재생 해저 케이블에 투자를 투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사실상 요번 케이스로 인해서 좀 더 장기 투자로 바뀌게 되었던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예정 발행가액이 이건데요. 확정 발행가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대충 금액이 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내년 2월에서 3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18일 날, 그렇죠? 1월 18일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약 예정일도 어쨌든 간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시작일이 2월 27일부터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여기 KB증권, 미래에셋, NA투자증권 다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뭐 큰 악재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기다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다림의 문제일 뿐이고 여기서 박스권 무조건 그려줄 겁니다. 대한전선 여기서 박스권 그려주고 상승할 거라고 저는 무조건 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버티고 만약에 나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깝다 이렇게밖에 피드백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 이런 경우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요. 하락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전에도 마찬가지. 이전에도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진짜 하락을 크게 했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을 저는 비슷한 패턴의 어떠한 차트를 그려가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내가 이득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참여하지 않고 진짜 나 마이너스 몇 퍼센트 안 돼. 그래서 그냥 비중을 축소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몫이긴 한데 만약에 난 여기에 좀 크게 물려 있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는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8,480원이니까 현재 예정 발행가액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금액을 쫓아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평단가 낮아질 것이고 만약에 대한전선이 제 추측대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손해 보지 않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실적 좋고 모든 시설 자금이 뭐 채무 상환이라든지 기타 상환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래 모멘텀인 해적 케이블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추후를 좀 지켜보면서 대한전선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계속 대한전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리고 방송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위안 삼으라고 피드백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대한전선 3년 이상 방송한 사람으로서 피드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르실 분은 따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방송을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한테 방송을 하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방송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